자, 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하다가 다 못했던 이 페이징 처리 완료를 먼저 할 거예요, 마무리를. 기능적인 요소는 다 만들어 놨지만 페이지 번호가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근하게 렉도 걸리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빠르게 처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1부터 10까지 숫자가 나타나게 한 다음에 다음 버튼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이걸 누르게 되면은 11부터 20 그리고 다음 버튼 또 있을 거고 이전 버튼이 생겨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맨 처음과 맨 끝으로 가는 게 없으면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맨 처음으로 갈 수 있는 맨 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녀석도 만들어 주긴 해야겠죠. 1페이지에서는 이런 거 필요 없을 거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부터 이제 이런 게 생겨날 수 있게끔 얘는 처음부터 이쪽에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 페이지로 도달을 했다면 그때는 이 두 녀석이 안 나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제 진짜로 해볼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간단한 수식이 좀 필요해요. 어떤 수식이 필요하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부터 10까지만 나오게 할 수 있는 수식, 그리고 11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20까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식. 이 안에서 지금 현재 페이지가 12 혹은 15, 19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얘네들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20까지는 그대로 있을 거고 다음이라는 걸 눌렀을 때 21부터 다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애초에 페이지에다가 10개씩 끊어서 페이지 번호를 노출시킬 건데 이걸 만들어낼 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수식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한 페이지당 페이지 번호가 10개씩 끊어져서 화면에 나타날 수 있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화면에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 하는 코드 부분은 어디? 이거부터 하나씩 봐야겠죠?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는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니까 페이지 번호를 나타나게 하는 게 어딘데? 여기부터 봐야 돼요. 어딥니까? 서블릿이에요? 아니면 list.jsp예요? 이거 JSP에서 여기죠. 반복문으로 A 태그를 사용해서 찍어내고 있는 거. 여기서 1부터 마지막 페이지 번호까지 다 찍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초기 값과 종료 조건이 정해져 있으니까 1부터 마지막까지 가게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띄워놓은 이 페이지에는 1부터 26,000 이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 얘랑 초기값 1이라는 녀석이랑 이 종료 조건 토탈 페이지 CNT라고 하는 이 녀석, 얘네들의 값이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변화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수식을 적용해서 변화를 준다면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려면 간단해요. 자, 이러면 페이지 몇부터 몇까지 나와요? 1부터 10까지만 나오겠죠. 당장 1부터 10으로 추려질 텐데 제가 이 안에서 누구를 클릭을 하더라도 얘는 변하지 않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러면 11부터 20까지 나올 거예요. 이 안에서 누구를 누르든지 간에 변하지 않을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린 찾았네요. 어디를 바꿔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1부터 10 그리고 11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11부터 20. 그쵸? 자,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순간에는 시작 우리가 이거를 초기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반복문을 배울 때 초기값은 얼마? 1이어야 돼요. 종료 조건은 10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11부터 20까지의 순간에는 초기값이 11이어야 되고 20이어야 돼요. 그죠?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1부터 10이라는 숫자, 그 어느 녀석을 가져다가 수식을 연산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1. 그리고 11부터 20까지의 수 중에 어떤 수를 가져다가 넣어도 시작하는 값은 11이어야 된다. 자,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수식의 단서들입니다. 종료는 그냥 우리가 그려내고 싶은 마지막 값이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얘는 이제 뭐 스스로 수식을 생각해내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수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검색해보면 나와요. 근데 검색했을 때 내가 가져다가 써야 되는 수식이 누구인지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페이징 처리를 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수식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게 페이징 처리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수식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페이징 처리의 올바른 수식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려면 이런 단서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니까 알려드린 거고, 그리고 뭐 물론 검색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예시들도 다 나오겠지만요, 어느 정도는 흐름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조금 이 상태에서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식을 좀 적어 볼 건데요. 이 수식 처리는 JSP에서 그냥 자바 문법 스크립트릿 안쪽에서 처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서블릿에서 연산을 다 마치고 그 연산 마친 값을 넘겨주는 행위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방식을 써도 큰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냥 여기 서블릿에서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연산하고 있던 게 있으니까 이 연산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연산을 좀 진행을 하고 그 값을 넘겨주는 행위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반복문 안에서 사용될 초기값과 종료 조건 부분. 이거를 어디다 만드냐면 필요한 게 이 녀석과 이 녀석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합시다. 어디다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이 자리에다가 해줄게요. 자, 저는 from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그리고 and라고 하는 변수도 하나 만들어 낼 거예요. 이게 이제 초기값과 종료에 해당하는 그 값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변수인데, 자, 이 녀석한테 어떤 수식을 넣을 거냐. 자, 일단은 current 페이지, 현재 페이지 번호에서 -1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을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 items in a page를 할 거예요. 이러면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현재 페이지 만약에 1페이지였다. 그러면 1-1 하면 얼마예요? 0이죠. 0 나누기 10 하면 얼마예요? 0이에요. 그죠? 0 나누기 10이 아니라 10 나누기 0이죠. 지금 이게 나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0입니다. 어쨌든 정수값 목만 나올 거기 때문에 0이에요. 거기다가 곱하기 10을 할 거고요. 플러스 1을 할 겁니다. 자, 이러면 여기서 나누기를 한 결과로 몫으로 0이 나왔을 때 0 곱하기 10은 0일 거고요. 플러스 1을 하면 1이겠죠? 그러면 from은 1입니다. 자, 여기에 2가 들어갔다라고 해볼게요. 2-1이면 1이에요. 10을 1로 나누면 어차피 0이에요. 그죠? 앞자리 목 부분은 0입니다. 0인 상태에서 또 곱하면 또 0이죠. 플러스 1하면 1이에요. 자, 이제 1, 2 테스트 했으니까 9나 10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다 10을 넣었어요. 9죠. 9를 이 10을 이제 9로 나누면 또 목은 0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10 곱하면 0일 거고 플러스 1하면 1이에요. 1부터 10까지는 지금 계속 1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거죠. 1부터 10까지의 순간에는 초기값이 1인 거.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1이면 마이너스 1하면 10이고 10 나누기 10은 1이고 1 곱하기 10은 10이죠. 플러스 1하면 11이에요. 그쵸? 자, 11일 순간 했습니다. 그럼 이제 20의 순간 한번 해볼게요. 20-1 19죠? 10을 19로 나누면 1점 멀 텐데 몫이니까 1이에요. 곱하기 10 하면 10일 거고 거기에 플러스 1하면 11이겠죠.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11부터 20까지의 순간에는 초기값이 11로 고정되는 수식을 낸 거죠. 자, AND. 더 이상은 테스트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그렇게 가는 거니까. AND도 비슷해요. 이거는 공통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뒤에가 달라집니다. 이 뒤에가 달라질 때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10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거는 일단 요만큼의 연산은 아까랑 동일하죠. 1부터 10까지의 순간에서는 이만큼의 연산 결과가 0일 거고요. 그죠? 그리고 11부터 20까지의 순간에는 이만큼의 연산 결과는 결국 1일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다 테스트 했던 거니까. 그렇죠? 그럼 1부터 10까지의 순간에서 이 블럭 시온만큼의 연산 결과가 0일 때 0 플러스 1하면 이만큼의 연산 결과는 결국 1이죠. 1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10이죠. 그렇죠? 그럼 1부터 10까지의 순간에 AND는 10으로 고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1부터 20까지의 순간 이만큼의 연산 결과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하면 이만큼은 결국 2가 되는 거고 곱하기 10 하면 20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11부터 20까지의 순간에는 20이라는 숫자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연산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0이라고 하는 수에 어떤 수를 곱하든지 간에 0이 나올 거야. 그리고 자바에서의 이 나누기 연산자가 목만 갖다 주는 이 특징들을 사용해서 그냥 간편하게 만들어낸 수식이에요. 이렇게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면 이제 from과 end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녀석들에 대한 값을 리퀘스트에 담아서 넘겨줘 보도록 할까요? 자, from과 end를 넘겼습니다. 그럼 list.jsp에서는 얘네를 쓰려면 받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받아주고요. end 또한 마찬가지 받아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 JSP 안쪽에서는 from과 end를 스크립트릿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자리에는 from,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자리에는 end. 근데 이 form은 상태는 이미 스크립트릿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바 문법으로 변수 사용할 거야 라는 이런 표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겠죠. 이 안쪽에서는 이미 여긴 자바 문법이니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제가 페이지가 만약에 5다 그럼 1부터 10까지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숫자를 바꿔도 이 페이지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11로 넘어갔다 이제 11부터 20까지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뭐 30으로 넘어가도 결국엔 다음 번호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일단은 표면적인 걸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버튼들 우리가 좀 쉽게 사용자들이 누를 수 있는 이런 다음 버튼, 이전 버튼 혹은 뭐 끝으로 가는 거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 버튼들은 사실 어떤 모양을 쓸지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전 다음에는 색깔이 차 있는 이 세모 이거 미음 한자 했을 때 나오는 녀석들 있죠. 그거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으로 간다 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이렇게 괄호를 2개를 넣어버릴까요? 박스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이전 표시와 다음 표시를 그려내야 되는데 우리가 반복문 안쪽에서 만약에 a 태그를 추가하고 여기다가 뭐 미음 한자 이런 거 이게 다음이니까 뒤로 가야 되겠죠? 이전에는 이런 거 넣는다 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얘네들은 반복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복문 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A 태그가 찍힐 때마다 이전과 다음이 계속 같이 만들어질 거니까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반복문 바깥으로, 이 녀석도 바깥으로 나갈 건데 반복문 위에 있으면 돼요? 이거 위에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이거는 반복문의 아래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디자인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이지를 이동하는 버튼 앞뒤로 생겨날 거니까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당연한 논리니까.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줄 건데, 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어디로 이동하게 놔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1부터 10 상황에서는 다음 페이지 누르면 11부터 20을 그려줄 거고, 만약에 11부터 20인 상황에서 이전 버튼을 누르면 1부터 10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값을 여기로 경로에다가 집어줘야, 파라미터로 세팅을 해줘야 이게 잘 이동을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부터 10 상황에서는 이전 쪽은 나올 게 없고 여기만 나오면 되고, 그리고 11부터 20이면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만약에 마지막 부분이었다면 여기 안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자,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조건을 활용을 해야 돼요. 조건 없이는 이걸 올바르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1부터 10인지 11부터 20인지 알아야 여길 보여줘, 여길 보여줘, 여길 보여줘, 여길 보여줘 이런 거 따질 수 있으니까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if 하나 열어줄 거예요. if를 열었을 때 이 안쪽에다가 어떠한 조건을 넣어줄 거고, 그 조건에 해당을 하면은 이 버튼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차피 얘도 스크립틀릿으로 앞뒤로 감싸주는 거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이 이게 사이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럼 폼문 할 때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앞뒤로 감싸준 거.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건. 자, 만약에 from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1이 아니라면, from이 1이 아니라면이라는 조건을 주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페이지 번호를 보여주는 내내 from은 1이에요. 그죠? 그럼 1이 아니라면 이 상황 제외 모든 상황이죠. 우리가 원하는 거 맞네요. 그때는 이전 표시,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하나 보여줄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런 걸 보여줄 건데, JSP에다가 지금 꺽쇠를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이거는 태그의 여는 부분으로 인식을 해서 지금 올바르게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표시들이 있어요. 유사한 형태로 우리 예전에 HTML 배울 때 이런 거 배웠거든요. MBSP. 이거는 하나의 공백으로 인정이 됐던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 HTML 태그 문법상 안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꺽쇠를 나타내는 게 %LT라고 하는 거랑 %G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을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각이 뭘 뜻하는지 보면, 지금 from은 1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온 거예요. 얘는 그냥 다른 조건 없이 그냥 나오고 있는 거고. 자, 그럼 LT와 GT 순서인데 얘가 LT고 얘가 GT입니다. LT는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부등호가 되는 거고, GT는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부등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LT를 두 개 쓰면 GT는 잠깐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꺽쇠를 넣어버리면 여는 태그로 인식을 해버려서 JSP 안에서 코드가 꼬여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 이런 기호들이 있어요. 특수 기호들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문법들. 자, 그리고 이런 문법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하실 때 한 번쯤 검색해 보시면 좋은데, HTML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거 있죠. MBSP, %MBSP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이거랑 유사한 녀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다 쓰여 있어요. MBSP는 한 칸에 공백이고, 얘는 부등호 이거고, 얘는 부등호 이거고, AMP 이 녀석은 M% 기호를 보여줄 수 있고, 얘는 쌍따옴표고, 얘는 샵이고, 얘는 따옴표고 다 있죠. 이게 그 HTML이라고 하는 문서 안쪽에서 사용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그런 문자 기호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게 필요한 언어라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더 많은 것들이 있네요, 여기. 특수문자 리스트에서. 뭐 근데 이거를 절대로 외워서 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면 이런 특수 기호 모양을 좀 사용하고 싶은 상황이 왔다면 그때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것도 보세요. 왼쪽 꺾인 괄호 이런 거 갖다가 넣으면은 애초에 2개짜리가 그냥 한 번에 되지 않을까요? LT 2개 넣을 게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리스트가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것도 너무 좀 작은데 싶으면은 이거 폰트 사이즈 좀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 스타일 폰트 사이즈는 1.2 rem 너무 작네요. 한 1.5 아직 안 바뀐 것 같은데 아직 1.2죠? 이제 바뀌었네요. 이러면 얼추 크기는 커졌죠? 근데 이제 밑줄까지 같이 커지니까 좀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럴 때는 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없애버려도 상관없을 거고 이런 거 써도 되겠죠 이제 1.4? 좀 별론데? 저는 그냥 LT 2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 실질적으로 이런 걸 활용해서 디자인을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다. 실제로는 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녀석을 가져다가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타임이라고 하는 타임스 얘 보면은 곱하기 문구도 있어요. 우리가 별로써 항상 곱하기를 표시했었는데 그냥 이런 걸 넣어도 곱하기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X라고 하는 기호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뭐 닫기 버튼에 이런 걸 넣어준다면은 X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거 한 번쯤 검색해서 쭉 보시고 대충 보시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럼 나중에 내가 이런 거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다 보면은 거의 약간 지금 여기 문자 표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말고 숫자 표현 쪽을 보면 이거 약간 유니코드 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유니코드나 아스키 코드. 그래서 막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 정도로만 인지를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럼 기호는 만들어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일단 from이 1이 아닐 때인 상황에서 그럼 from이 1인 순간은 페이지가 1부터 10일 때 얘가 10일, 20일 때 얘가 20일, 그럼 20일부터 30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1이 아닌 순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럼 이 순간들 속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버튼 눌렀다. 그러면은 여기로 가야 되죠. from의 값을 보는 거예요. from의 값을. 얘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눌렀다면 여기로 가야 되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론상으로는 10씩 줄어들어야 맞는 것 같죠? 20일이었던 프롬 값이 11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씩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그쵸? 자, 프롬이 10이 줄어야 돼요. 20일이었던 순간에 이렇게 30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롬의 값이 바뀌어야 이 전 페이지 번호 10개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프롬의 값은 10만큼 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로 경로를 잡아야 돼요? from은
10만큼 줄어야 되는데 경로에 넣는 값은 프롬이 아니잖아요. 우린 페이지 번호를 넣는 거죠. 그렇죠? 프롬에 여기 href에 넣는 거는 프롬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 페이지 번호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from을 활용해서 그냥 응용하면 됩니다. 일단 물음표 똑같은 리스트로 할 거니까 앞에 리스트 붙일 필요 없고요. 물음표 열어준 다음에 페이지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제 변수 쓰기 위한 준비해 놓고요. 이 자리에다가 from -1 할 거예요. 제가 21, from이 21인 순간에 얘는 21부터 30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현재 제가 26페이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11부터 20페이지를 그려주는 예로 바뀌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넘어있던 상태에서 이전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from이 21이니까 여기서 -1만 하면 1만 내려가면 여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from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페이지가 20으로 넘어갔으니까 그걸로 맞게끔 from이 연산이 되면 결국에는 from은 11부터 다시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from의 값이 10이 바뀌어야 되는 사실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페이지 번호를 바꾸는 걸로 연산을 알아서 하게끔 처리가 된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그냥 페이지가 1로 가면 되죠. 맨 처음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 누르면 1로 가고요. 여기서 만약에 31이었다. 그 상태에서 이전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21부터 30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end도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이 녀석이 얘를 대체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순서가 끝으로 가는 게 바깥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LT가 아니라 GT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가 1이 아니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얘는 맨 끝으로 가는 애니까 토탈 페이지 CNT,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페이지 번호 이동하면 되겠죠. 끝으로 가는 거니까. 자, 얘는요 아까 생각한 거랑 똑같죠. end 플러스 1이에요. 반대니까 그냥 from -1이었다면 얘는 이제 end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근데 조건이 from이 1이 아닐 때가 아니라 end가 total 페이지 CNT가 아닐 때겠죠. 얘도 마지막 순간에는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 순간만 아니라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테스트 해볼까요? 자, 이제 1부터 마지막 누르면 마지막까지 가는 거 문제 없어야 하는데 제가 이걸 안 해줬군요. 하나 조건을 더 줘야겠네요.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토탈 페이지 CNT까지 갔는데 5개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연산을 하면 여기가 10개로 고정이 되거든요. 이 215라고 하는 얘가 5번째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나와야 되는데 그 위로 5개가 더 나온 거예요. 10개로 고정해 놨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이게 안 나오게끔 해주기 위해서 연산 하나 더 해줄게요. 얘는 end의 값을 실제로 활용하기 전이니까 이쯤에 들어가야겠네요. 이쯤에다가 근데 이거 사실 이렇게 얘를 끊어도 잠깐만, 이거를 끊을 거면 여기서 닫고 그치? 이렇게 끊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괜히 헷갈리니까 그냥 붙여놓죠. 나눠놔도 상관이 없고 끊어놔도 상관이 없지만 진짜로 확실하게 활용이 가능한 거 아니면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합시다. 반복문 전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넣을게요. 이거는 굳이 끊지 말고요. 아니다, 끊는 게 오히려 이해가 나을까요? 이래서 스크립트릿이 헷갈려요, 쓰기가. 여기다가 하나 더 놓읍시다. 그냥 이렇게 놓고 얘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태그를 사용할 게 아니라 그냥 조건만 처리를 할 거니까
조건을 end라고 하는 이 녀석이 토탈 페이지 CNT보다 크다. 얘가 토탈 페이지 CNT보다 크다면 end는 토탈 페이지 CNT로 고정.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순서가 오케이.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10개가 꼭 안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10개씩 고정을 했던 코드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 연산 때문인데 이 연산에서도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10. 이 녀석만 20으로 바꾸면 20으로 바꿨습니다. 둘 다. 그러면 20개 나와요. 이거는 마지막 순간이라 이런 거고 1로 가면 20개씩 나와요.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서블릿에서 이 10이라고 했던 이 부분, 그게 현재 페이지에서 몇 개를 보여줄지를 정해지는 부분이에요. 연산에서, 수식에서. 근데 뭐 20개씩 보여주는 곳은 많지 않으니까 10개로 그냥 하고요. 바뀌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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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맨 끝으로 가면 이렇게, 맨 처음으로 가면 이렇게 이동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 가면은 다음을 눌렀는데 왜 물음표가 없군요. 물음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럼 경로를 이동하려고 하는 거가 돼버리니까 이건 파라미터만 세팅하는 거고. 다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잘 이동을 하고요. 다음으로 계속 가도 문제가 없죠. 중간에서 간다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중간에서 이전으로 가면 문제없이 돌아올 거고요. 페이징 처리가 됐죠? 이렇게 페이징 처리하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써야 되는 수식만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런 수식을 쓸 거야. 저렇게 만들고 싶을 때는 저런 수식을 쓸 거야. 이런 것들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거 붙여넣기 해도 다 쓸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인터넷에 떠도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거를 진짜 내가 이 수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값을 구해다가 이걸로 연산을 해서 이 값을 사용해서 그려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어느 정도 그려지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런 뭐 기능을 그냥 불러와서 쓰기도 해요. 이제 뭐 스프링 쪽에도 있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곳에도 있는데 그런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페이징 처리를 좀 해봤다 라는 느낌이고요. 오케이. 다른 거는 뭐 일단은 더 할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페이징 처리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커밋을 하나 남기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쉬는 시간을 조금만 일찍 가졌다가요. 다음 시간 시작하면 제가 간단하게 어떠한 개념 하나 설명드릴 거고 그 개념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들 기능 또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44분